자,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네, 거기에 좀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네, 학번 이름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학번 이름을 좀 남겨주세요. 자, 학번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명 좀 해주세요. 제가 출석 체크를 매번 해야 되니까 네, 학번 이름으로 네, 등록을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네, 주변 소리가 들리니까요. 필요한 경우 빼고는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야 된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름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제 기억이 맞으면 대략 잠시만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중간마다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자, 79쪽까지 했다고 삼정의 문란 거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같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다 하지 않았어요? 어, 했어요. 네, 했죠. 그래서 네. 제가 또 이게 기록을 안 해놨나 보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말았는데 맞나요? 여기부터 하면 되죠. 자,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네, 꼭 그거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네. 학번 이름. 자, 여러분들 이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의 침략과 개항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나라 같은 개항의 순서가 청나라, 일본, 조선 순서다. 예,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가 그, 대외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아편 전쟁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조금 안일한 대외 인식을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예. 아편 전쟁을 1차로 하고 나서도 이걸 의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그 공행이라고 하는 데가 이거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 한 곳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다.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살 수 있으면 이익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1차 아편 전쟁을 끝냈는데, 실제로 아편 전쟁 이후에도 상당 그 무역에서의 적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전쟁을 해서 이번에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점령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베이징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를 얻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서 에로 사건이라고 해서 약간 사건을 조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이 나왔다. 아이고. 2차 아편 전쟁이 나왔다. 그래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특히나 이 많은 경제적 뭐 이런 이익을 볼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상인과 꾸준히 교류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 페리 제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개항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 소식을 듣고 나서 불안감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그 무시에 맞지 않던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이 개항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 자, 이 부분을 오늘이 13일이니까 여러분들 박찬진 학생, 박찬진 네, 학생, 여기 그 자료 1번 읽어주시고요. 양승찬 네. 학생이 자료 2번 읽어주겠습니다. 자, 시작. 영국 국민이 가족이나 하인을 데리고 광저우, 아모이, 푸저우, 닝보, 상하이에서 박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거주하는 것을 보장한다. 청은 영국의 홍콩을 양도하고 영국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률로서 통치한다. 제2조에 따라 영국 상인에게 개방한 항구에서 양국 합의하에 공평하게 정해진 출입관자를 설정한다. 제2차 아편 전쟁의 소식을 접한 조선의 반응. 한성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진 공포와 경악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 대신들은 자기 부서를 떠나지는 못하고 아내와 자녀의 손에 보물을 쥐어 떠나보냈다. 어떤 관리들은 공공연하게 천주교의 표지를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지. 양이가 이미 황성에 가득 찼으므로 혹시 그 기세로 동쪽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역하는 것을 일로 삼는데 우리나라는 바꿀 만한 재와 보물이 없습니다. 다만 사교에 물들거나 양학을 복용하는 무리가 본래 잘못 끌어들이면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침을 잘못 삼켰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천주교예요. 그걸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문제 1번에 보시면, 자, 청에 나타난 변화, 여러분들 이게
관세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여러분들 이 경제 주권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 주권을 이 영국과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두 번째로 와서는 여러분들 이 천주교의 표지를 하고 다니겠다. 내지는 이 부분 교역을 할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좀 슬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단지 교역 때문이다 라고만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독점 자본주의로 인한 식민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의 패배가 더 조선한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조선이 청나라한테 처참하게 패배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병자호란, 정묘호란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제가 교과서는 여기를 띄워놓지만 잠깐 같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당부의 말인데 자, 교과서 88페이지 한쪽 앞을 펴보세요. 독립문이랑 대한매일신보 거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교과서 여기 요 페이지 요 밑에 나오는 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시게 되면 고종의 즉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학습하실 때 이걸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답답하니까 이 부분을 학습하실 때 이 순서를 여러분들 무작정 암기하면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도 문장으로 외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 고종의 즉위가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거를 기억하면서 고종의 즉위 그 다음에 병인양요가 있었지 이렇게 이 병인양요는 뭐지 이러면서 그 내용을 같이 그 스토리를 기억해 줘야지 우리가 이거에 암기해야 하는 절대 분량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하겠어. 뇌라고 하는 용량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학습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세도 정치를 끝내고 조금은 이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리는 아주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분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목적지 자체가 조선 초기로의 회복이에요. 그게 명백한 한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울 때 근대 국가, 신분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련의 방향성이 나와요. 그 밑에 우리가 내용을 학습해 보면 그렇지만 상당 부분 조선 초기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왕조의 그런 통치 체제 내지는 지배 체제를 회복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좀 볼게요. 자, 15번 우현민 학생. 네. 여기 제가 V 표시한데 거기만 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광복에 흉배라는 장식물을 부착하여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냈다. 흥선대원군의 관복에는 기린 한 마리가 구름 속을 헤치며 달리는 모습이 금실과 은실로 수놓아져 있다. 이러한 기린 흉배는 흥선대원군이 왕자나 대군의 예우를 받았음을 알려준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의 지원을 받아 정치에 참여했다. 흥선대원군의 시기에 대내외 정책은 어땠을까? 네, 그 대내외 정책은 아래에서 볼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아저씨가 이 흥선대원군의 성함 정도 알아둡시다. 자,
왕의 이름은 몇 글자라 그랬죠, 제가? 두 글자라 그랬죠? 왕이 아니죠, 그죠? 세 글자예요. 이하응 씨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아저씨가 흥선대원군으로 역할을 한 게 부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그러니까 혈연 관계 이걸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 조직 이런 거에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또 다른 한계가 되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조선 관직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우의정이나 좌의정, 영의정을 계속 하면서 이 모든 걸 이끌어 나갔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아들을 보필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이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 그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정당성을 얻었을 수가 있는데 순전히 아버지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용납되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잘못을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 고종이 즉위할 당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대내적 문제, 대외적 문제. 그래서 세도 정치와 그 삼정의 문란. 여기서 삼정 중에서도 환국이 제일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계속 거세졌다. 그래서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재 등용을 고르게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변사를 축소해서 사실상 폐지시켰다. 여러분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양난을 거치면서 생겼는데 정치적인 거랑 군사적인 거를 모두 장악하는 거예요. 비변사에서 결정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 그러니까 비변사의 리더가 되면 자기가 이 의견을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의정부와 삼군부라고 하는 즉 행정과 군사권을 나눠서 이렇게 맞도록 하면서 체제를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체제를 정비하고 그거를 담은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양선에 대비하고자 수군도 강화하고 신무기 제조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개혁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등에 업고 이 경복궁 중건을 하게 되는데 이 경복궁 중건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서 잠깐 여기서 잠깐 하나 좀 보게 되면 이 경복궁 중건 얘기 나올 때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자 선비와 여러 지배층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불에 탄 경복궁을 중건하기로 했고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걷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참 이게 흥선대원군이 이 운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목재로 짓는 거여서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7, 80% 됐을 때 한 두 차례 정도 그 화재로 첫 번째 화재가 나서 조금 타서 다시 짓고 그러다가 다시 불이 나서 타고 그런 과정을 한두 번 정도 겪다 보니까 이 원납전을 무조건 내야 된다고 지방마다 할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니까 나무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원망하며 내는 돈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이렇게 왜곡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위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행료도 걷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부금과 통행세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고액 화폐.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 자 10,000원짜리만 있었는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5만 원짜리가 있긴 있었겠다. 여러분 나이를 고려해 보면. 근데 10,000원짜리만 있을 때보다 5만 원짜리가 되고 나서 나름 이런 그 물가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기능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사람 사는 게 좀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궁궐을 짓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부족한 목재, 몇 차례 화제가 났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족한 목재 때문에 여기다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묘지림.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안이신 분들은 선조님들을 이렇게 잘 가꾸어진 나무가 심겨진 그 공원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 산소를 갖고 놨을 텐데 이 산소가 훼손이 되는 거죠. 이게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반발을 낳게 되고요. 이런 무리한 경복궁 중건은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불만을 샀습니다. 처음에 이런 개혁을 했을 때는 백성들한테 인기는 좋았거든요. 근데 양반한테 인기가 없었고, 근데 둘 다한테 인기를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철폐하게 됩니다. 그 밑에 내려서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인데 누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좀 이런 뭐랄까요, 그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다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이유를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에서 면세 혜택,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기능을 이 서원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또한 이 농민들을 수탈하는 거. 이것 때문에 된 거다. 양반들은 크게 반발하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물러나는 배경이 됩니다. 실제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이 20살이 되는 10살의 왕이 돼서 20살이 되는 1772년 1872년 1873년 요 연간에 상소를 올립니다. 왕께서 친히 정치하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아빠 집에 가세요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혁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앙 정치 시스템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한 거고, 농민 경제를, 그리고 그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농민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증세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양반까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이 호포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증세 플러스 사회복지, 기금, 투명화, 나라의 예산을, 그러니까 환국을 어떻게 투명하게 쓸 것인지를 고안해낸 제도가 이 사창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증세고 요게 사창제다. 소위 말해서 이 기금의 투명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흥선대원군이 이것도 되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로의 회귀, 즉 전제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한계는 뚜렷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국가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임술 농민봉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1862년에 다수의 그 농민봉기, 그게 일어나던 그 경향성 그대로 만약에 고종 임금님이
통치하던 시기가 지나갔으면 조선의 멸망이 굉장히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약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망해가던 조선이 조금 천천히 망해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떨어지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국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기능을 좀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창제도 좀 잘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호포제의 실시. 여러분들 호포제는 여러분들 이 호자가 지포자고 이게 천포에서 이게 소위 말해 여러분 군포라고 해서 군역 대신 내는 거는 군포라고 하고요. 무슨 포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라고 하는 게 이게 천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은 이 두루마기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죠. 양반들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수긍,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지만,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수용을 했지만 노비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포를. 왜? 양반의 소위 말해서 위신이 떨어진다. 내가 양반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 양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라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만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인 것 같으니 세금은 내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행동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제층이 이렇게 줄었다. 아시겠죠? 줄어든 만큼 나라의 수입이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료 1번 정책을 실시하면서 백성의 생활과 국가 재정에 나타난 변화를 써보자. 줄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자료 2번, 3번을 시행한 배경과 목적. 자, 안 들리시. 지금 방금 전에는 아예 안 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저도 이게 정답을 좀 생각하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혼잣말 한 겁니다. 네네. 그럼 방금 전에 혼잣말 한 거라서 자, 배경과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예, 다녀오세요. 네네. 깜짝이야. 네. 갑자기 이게 우렁찬 목소리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칸이 적으니까 배경과 목적을 요 옆에다 좀 적어 봅시다. 어디다 적어야 되지라고 혼잣말 한 거예요. 자,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원철폐 왜 했다고? 본문에서 봤다시피 바로 연세와 면역 특권을 갖는 양반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서원 소속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서원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이게 면역, 소위 말해서 군대 가는 것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 세금은 언제든지 필요한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 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머지 농민들이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게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시행하면서 서원을 철폐하면서 국가 재정이 안정되고 농민의 불만이 일정 정도 해소됐죠.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배경 그리고 목적. 자, 보시게 되면 왕실의 권위가 낮았다. 자, 낮을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가 차라리 왕이라도 해야 왕의 아들이니까 내가 왕을 한다라는 이런 말이라도 생기는데 그 숙종 임금님 이후의 왕들이 대부분 신하들이 선택해주거나 왕실의 어른들이 선택을 해주면서 왕이 되거든요.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순조는 아니고 헌종은 아니고 철종 이런 왕들이 대부분 왕실의 어른들이나 신하들이 선택을 해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왕실의 권위가 낮았고 그리고 목적은 높이고자 했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거는 말로 하고 넘어갑시다. 말로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1, 2, 3번 단어만 쓸게요. 자, 요거 두 가지에는 반대를 했을 거고, 요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찬성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 반대로 요 두 가지를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을 것이고요. 이분들도 찬성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몇 차례 이게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둘 다 반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흐름을 좀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불도 나고 불났다고 이제 그 조상님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 뽑아가고 잘라가고 일 계속 시키고 하니까 처음에는 둘 다 찬성했다가 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좀 잠깐 좀 읽고 좀 합시다, 여러분들. 자, 곽건희 학생, 3번 곽건희 학생이 여기 좀 읽어주세요. 곽건희 학생, 여기 좀 읽어주세요. 천주교부터요? 아니요, 제가 V 표치인데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강화도 초지지는 19세기 후반 미국, 일본과 격전을 벌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초지진에는 포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100여 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포탄 자국은 1871년 미국 해군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며 초지진 폭격을 가하였을 당시에 생긴 것이다. 자, 서양 세력의 접근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좀 한번 좀 여기다 좀 써드리면 이게 안 나오네. 다음 단원에서 나오나 봐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안 싸우고 화친하면 나라 팔아먹는 거다. 요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력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아시겠죠? 네. 실제로 먼저 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병인 박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천주교 박해가 이 병인 양료를 나름 그 야기시키는 그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명분은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다.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렇게 좀 들고 일어났지만 사실상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독점 자본주의로 인한 식민지의 필요, 새로운 상품 시장, 값싼 원료의 공급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린 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보게 되면 2차 아편전쟁 후 러시아랑 조선이 국경을 접하게 됐다. 그래서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여기서 또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교양을 좀 높이고 넘어가면 러시아로부터 위기가 높아졌는데 프랑스 선교사를 데려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제2라고 해요. 아시겠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다 한자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또 구별하기가 쉬운데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뜻대로 잘 안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를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그 처음에는 제사 문제 갖고 이렇게 별 갈등이 없었는데 이 후기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면 올수록 점차 이 제사 문제 갖고 부딪혔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 한 8, 9명과 수많은 신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걸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 밑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마포구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마포구 합정동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시게 되면 이 절두산 성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절두산은 원래 이런 표현이었는데 조선 정부가 프랑스 침략의 책임을 처형하게 되니까 이게 절두산으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너무 잘라서 목을 너무 많이 잘라서 그 사람들의 목을 소위 말해서 목을 그 돌 위에다 대고 도끼로 이렇게 내리쳐서 됐는데 그 도끼가 너무 맨질맨질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목을 쳤다라고 해서 이 절두산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절두산을 중심으로 주변이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 내지는 이 순교자들의 그런 무덤으로 이제 요즘에는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 또는 개신교의 약간 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좀 코로나 좀 나아지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로즈 제독을 보냈다.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했다. 문호 개방하세요. 소위 말해서 외교합시다. 우리 물건 사고 팔고 교류합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쭉 뭐라고 나오는데 핵심은 여기서 나오는 뭐 문수산성에서 누가 나오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갑고진에 상륙하고 강화부를 점령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 살해하고 그래서 문수산성에서 요 부대 정족산성에서
요 부대가 항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강화도에서 물러났고 프랑스군이 요 과정에서 우리가 각종 문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네. 왜 규장각? 규장각 정조임금님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이게 또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확대해서 드렸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어람용이에요. 임금님이 보시는 용도, 아시겠죠? 임금님이 보시는 용도. 임금님이 이걸 왜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국가 행사 기록 동영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행사의 좌석 배치, 행사의 순서, 행사의 참여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의궤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님이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엔 어떻게 할까를 할 때 보는 참고 자료였어요. 특히 임금님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꾸준히 해왔던 그 임금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어서 하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겠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런 자료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아저씨는 요 병인 양요를 계기로 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병인 박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박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 이거를 도굴 하려고 했었어요. 누군가가. 이게 서양 사람 중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은 아닌데 우리한테 약간 좀 백인은 약간은 좀 그냥 백인이라고 해서 통칭되잖아요. 이게 정확히는 오스트리아 내지는 약간 독일계라고 나오는데 그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서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조금 가치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흥선대원군이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 쏠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도굴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다. 그래서 신미양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과 신미양요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1866년에 대포로 무장한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가에 거슬러 올라가다가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 대동강이 그렇게 깊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가 장마가 갓 끝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마 많이 들면은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대동강도 그때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큰 배가 평양까지 들어와서 야 우리 무역하자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규수 아저씨가 제너럴 쇼모노의 식량 땔감을 제공했는데 그러면서 야 집에 가 한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이게 매너 없는 짓 한 거죠. 횡포를 부리니까 이걸 제공하고 집에 가라. 근데 이에 분노하니까 사람들이 이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워버렸다. 침몰시켜버렸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서양의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거를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 거부당하니까 통상 요구가 거부당하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인 도굴하려 했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그냥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신미양요가 발생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 사람이 광성보가 함락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차례 양요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의 그러니까 그 변란 내지는 서양 오랑캐의 소동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대원군의 대외 정책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근대화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좀 파악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순서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순서 정도만 잘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프랑스군의 공격이라고 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자 배후에서 공격당한 조선인은 도망쳐버렸다. 추병들의 깃발을 차지했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군은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싸우면서 성벽에 올라 이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쥐어 적군의 눈에 뿌렸다. 이야,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그렇지만 총에 맞거나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각각의 그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대외 정책이라고 해서 관료에게 보낸 거 그리고 척합의 관리.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치는 나라 파는 거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만 다음 시간에 함께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내일이 재량 휴업일이기 때문에 하나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다음 등교 기간 첫 시간에 수행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잊지 말고 그 작성하는 거 미리 연습해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세요. 선생님, 예, 그 자료 조사한 거는 그 시험 아니 수행평가 볼 때 반입 안 된다 그러셨죠? 그렇죠. 이게 아, 그러니까 네. 써오지 말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교과서, 써서 제출할 종이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필기구랑. 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써오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네, 그 역사 그 세트 관련 그거 있잖아요, 조사. 네, 쓰는 거. 그거 각 학교 가서 내는 거죠? 그거는 개별적으로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네. 이건 그리고 필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발전적인 거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적절하게 그거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유연서 학생을 파악하고 이 적어주는 거에 도움이 된다, 자료로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주세요.